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여러분 표입니다. 75페이지. 자, 항상 화기애애하고 아주 쉬는 시간에는 하여튼 쉬는 시간에는 목소리도 크고 밝고 표정도 화기애애합니다. 근데 꼭 수업만 시작하면 표정이 어두워지죠? 표정이 어두워지시고 조용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업 시간에도 활기차게 대답하시고요. 75페이지 제3절 납세무자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그 본문을 보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인데요. 개인과 법인 자 구별 없이요. 또 개인과 법인 구별 물론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단체도 납세무자가 되고요. 취득세 납세무자 1번의 일반적인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를 보시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하여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양가로 1번 사실상 취득자가 되는 경우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밑줄이요. 그 아랫줄 수산업법 다음에 등 또 밑줄입니다.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라고 했죠.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여기까지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OX, X입니다.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상 취득자 아니고요. 양가로 2번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원시 취득의 경우는 납세무가 없으니까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의제 납세무자, 납세무자를 보는 경우요. 양가로 1번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경우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과세 대상에서 봤잖아요. 자, 그럴 때 걔네들은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주체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가치를 이루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자, 그럴 때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계속 여기 밑줄입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규에서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느냐?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무자라는 거지 가설한 자 X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납세무자가 되지만 자, 그리고 또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이제 일치하지 않을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는 건데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은 이 건물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주체구조부 취득자 제목 옆에다가 가설한 자 X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체구조부 취득자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요? 가설한 자 X요. 예규에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 시험에 이런 경우에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이렇게 바꾼 적이 있는데 아니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 본다는 말은 건물주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어차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제가 그 학원 그 종로에 있는 어떤 청량 역광적인 학원 얘기해 드렸었습니다. 하여튼 건물 6층에 학원이 있었고 그랬을 때 요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임차인이 가설을 했다. 그러면 건물주와 주체구조 건물과 일체가 돼서 일체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요거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하게 되면은 자, 가설한 자,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얘가 세금을 안 냈을 때 일일이 누가 가설한 자인지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고 가설한 자는 장사 안 돼서 어디로 딴 데 임차인이 가버렸을 때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주체구조 건물에 딱 붙어가지고 붙어 있는데 이런 때 누굴 납세무자로 하느냐. 하여튼 주체구조부, 건물주를 납세무자로 하게 됩니다. 여기 붙어 있겠어. 효용가치를 내면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설한 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은행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건물에 부착하는 대형 금고 같은 것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 건물에 부착 설치되어 있을 때 자, 가설한 자는 은행이고 건물주, 주체구조 취득자가 있을 때 자, 이거 그러면 뭐야? 은행이 가설을 했는데 건물주, 주체구조 취득자, 건물주한테 취득세를 내라고 하면은 건물주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왜 나한테 내라 그래? 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일단
당연히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가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취득세는 부담하는데 당연히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은행에다가 여러분 임대료 은행한테는 임대료에 그걸 그만큼 플러스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은행에서 가설한 자가 세금을 부담한다 할지라도 취득세 추징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어떻든 간에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냐? 주체의존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무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취득세 추징의 문제 때문에 법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봅니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차량, 선박, 차량, 개장 및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했다 의지할 때 의지의 취득으로 이때 미출입니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그래서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자, 종류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지 거기다가 시점의 소유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 X 이렇게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 보다 그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당시 시점. 자, 후의 소유자 X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양가로 3번 과점주주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양가로 4번 봅니다. 수입하는 자 보겠습니다. 수입하는 자 보니까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 수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수입하는 자 옆에다가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대여시설 이용자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대여시설 이용자 X예요. 대여시설 이용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수입하는 자. 자, 그래서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자지 대여시설 이용자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은 이제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양가로 5번부터는 또 잘 보셔야 되는데 5번 상속인 각자가 되는 경우 그 상속인 옆에다가 각자란 말을 좀 써놓으시면 더 좋겠네요.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라고 제목 옆에다가 양가로 5번 제목 상속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각자. 예. 자, 봅니다. 상속.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유증도 포함인데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5남매 7남매 중에서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누구한테?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유증은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속과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미출입니다. 상속받는 취득 물건 쭉 미출이에요. 가로 안에도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요거 나왔었습니다. 옳은 지분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상속인 각자인데 그 상속인 각자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요. 상속인 각자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주된 상속자 X 이렇게 해놓으세요. 주된 상속자 X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3명의 상속인인데 대한이는 건물을 상속받고 민국이는 주택을 상속받고 만세는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상속인 그 각자가 상속받는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는 건데 시험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무자라고 한다. 오, X예요. X입니다.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아니고 주된 상속자, 즉 아니고 누가 납세무자? 각자. 상속인 각자입니다. 자, 이 경우 또 미출입니다. 세 번째 줄 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관해서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는 미출이에요. 그래서 공동 상속의 경우에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집 한 채를 공동 상속받았을 때, 자, 그럴 때는 그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갑을병정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방세 기본법 44조 연대 납세무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비출.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을 봅니다.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정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자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자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비출이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 명의로 취득해도 실질은 조합원 거니까 자 1102동 1104호 자 조합 명의로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1104호는 그 갑이라는 조합원이
자, 만약에 조건면 그 갑이라는 조합원이 납세무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 그 다음에 다만 또 미출입니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말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누가 납세무자? 조합. 그래서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일반 분양분이라든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자, 그래서 보충 내용 보니까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양가로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10번, 11번, 12번 쭉 이어지는 얘기. 9번부터가 이제 다 중요합니다. 13번까지요. 다 중요한데요. 9번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의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입니다. 본문 밑줄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관계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칙적으로 없겠죠? 아, 그렇잖아요. 한 입을 덮고 다니세요. 부모 자식 간에. 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본답니다. 취득세에서는 주로 의지한다, 간주한다, 본다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추정이고 취득세에서는 뭐라? 본다예요. 이거 추정한다가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세율과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의 세율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포인트는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무상취득으로 보느냐가 포인트고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다만 자, 또 비출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동그라미 1번 다 체크해야 됩니다. 공매,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주겠다.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 경매 넘어가는데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졸고 있었구나 우리 저기는. 자,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주겠다.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다 그러면 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그런 경우는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되죠. 왜냐 공개적 시장에서 그 공매 참여해서 경락을 받는 거니까 대관계 입증되니까 이때는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그라미 2번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이 개입돼 있으니까 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다 체크입니다. 3번 권리전인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요. 다 등기하면서. 그러니까 대관계가 입증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27회 시험 때 나왔던 것이 정답 지문이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예요. X입니다.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 뭐로 바꿨어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땡입니다. 동그라미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그래서 이것도 다 기억번부터 디귿번까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번,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아들의 그만큼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입증되거나 니은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 자기 재산,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아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런 거. 디귿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자, 신광용으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아서 또는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입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 부담부 증여는요. 지난번에 설명을 우리 양도소득세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요거는 다시 한번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다시 와가지고 설명을 또 드릴 건데 공부했던 분들 부담부 증여 한번 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밑줄입니다.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은 자, 대관계 있다고 보죠? 그래서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가 갚아야 또는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런 부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랬을 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는 자기가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액 상당액은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거
근데 채무인수익 이외 자산은 뭐로?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요. 일단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 분은 양도세 할 때 양도세 하면서 부담 중에 설명하면서 다시 여기 와서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다만 근데 또 이게 단서 부분이 올해 2018년도 올해 개정세 부분 추가된 내용인데요. 올해 개정 내용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는 한 입을 돕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의 부담부 증여라면 대가관계 인정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밑줄 쫙이요. 일단 그어놓고 중요한 건데 그어놓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다시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가로 11번 한번 봅니다.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 의제입니다. 이건 어떤 건지 제 설명을 듣고 교재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길게 됐기 때문에. 시험에 한 번도 그 양가로 9번 시험에 2번 나왔고요. 양가로 10번도 시험에 한 번 나왔고요. 다 시험에 지금 나왔던 것들인데요. 자, 2번 나왔구나. 다 2번씩. 그래서 다 중요한 건데 11번은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시작한 큰형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이만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상속인이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속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신 것을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가 똑같이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똑같이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여기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 혼자 독학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뭘 독학하고 있어요. 이걸 봅니다. 그건 읽지 말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3명의 상속인들이 이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분할로 각자 취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각자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했습니다. 이때 각자 지금 분할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갑을병 각자가 자기가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계산해서 각자 이제 냈겠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그러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이요. 마음 착한 큰형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일주기가 다가오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그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최근에도 어떤 한 친구 부모님 돌아가신데 상 당한 데를 장례식장을 갔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한 80대에서 돌아가시면 아유 뭐 오래 사셨으니까 막 호상입니다. 막 잘 돌아가셨네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상주들, 상당한 사람들 앞에서. 원래 그런데 그런 거, 사실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아니, 그 연세가, 부모님은 연세가, 좀 더 젊어서 돌아가셨던 연세가 80대에서 돌아가셨던 한 번의 이별은 그 영원한 이별인데, 그거를 갖다가 80대에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호상입니다. 이런 거는 위로가 아니죠, 여러분들.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위로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는데 83세 되셔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던데 아버님이. 그 친구 막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부모님이 더 연로하시지만, 돌아가시면, 진짜 슬픈 일이지. 그게,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연세 많으신가 잘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 이건 굉장히 아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음 착한 큰형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진짜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일상에 또 망각의 선물을 신이 주셨죠? 그래서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일상에 정신없이 살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게 나가지고, 울적해서 소주 한 잔 마시다 보니까 동생들 생각이 나죠? 야, 우리 둘이는 그래도 먹고 살 만한데 막내가 그래도 좀 걸리지 않냐. 똑같이 우리가 막내랑 나누는 거는 오히려 불공평해. 그러니까 막내한테 우리가 좀씩 더 주자. 막내한테 좀씩 더 줘야지. 그죠? 막내한테 좀 더 주자. 그래가지고 더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종전 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늘어난 사람은 요 초과 취득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요건 뭐라고요? 증여로, 공짜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니까 세율은 요 부분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돼요. 세율은 상속으로 취득했냐, 증여받아 취득했느냐, 취득세 세율이 다르거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협의해서 분할된 재산이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77페이지 양가로 11번입니다.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취득시 증여제.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 등이 되는 거. 자, 이렇게 등기가 다 대세분에서 딱 공평하게 삼형제가 나눠 가졌어요. 그랬다가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자, 그래서 여기부터 쭉 미출입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 증여 동그라미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봅니다. 바꾸면 뭐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꾸겠죠? 다만 다음에 어느 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이고요. 즉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만 보겠습니다. 2번, 3번은 좀 이 상속증여세법에 나오는 내용이라 일단 동그라미 1번만 밑줄입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 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공부했던 분들은 기초과정 기본이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개시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제가 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까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 마음씩 착한 큰형님이 동생들 생각해서 재분할을 했냐고 했냐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상속개시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만약에 재분할이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그때는 자, 증여받아 취득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20조 규정에 따른 신고 기한 내에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 X입니다. 그때는. 자, 요거를 딱 알면 됩니다. 양가로 12번은 지목 변경과 관련한 얘기예요.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대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본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그냥 쭉 밑줄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을 건축물과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어떻게 한다? 의지해 봅니다. 이거 취득세 과세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양가로 13번 또 봅니다.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이요. 신탁법 규정에 따라서 밑줄입니다.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다만은 단순히 읽어보시면 돼요. 위탁자 지위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즉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아까 설명드렸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갑이라는 사람 믿고 맡기는 위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믿고 맡는 수탁자가 있고 그랬을 때 아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신탁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신탁할 때. 그 다음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이 위탁자의 취득도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자,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을 때, 자, 이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탁자의 취득은, 자, 취득한 것으로 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요? 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뻔하지 뭐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헷갈리라고 여러분들. 왜냐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 원칙적으로 비과세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 또 과세되지 않는다고 바꾸겠지 뭐. 새로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분위기가 숙연해져요. 별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사절 취득의 시기입니다.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자, 요거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작년에 나왔어요. 취득식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쩌고 해가지고 작년에 나와버렸어요. 작년 아니면 올해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예상대로 나왔고 올해는 뭐 또 나올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사실은 정한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만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어떤 간에 취득식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식입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식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는데 어느 때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 것이냐. 자, 유상승계 취득 일반적인 경우는 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적용하는 경우 동그라미 기억번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그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지급일 취득시기로 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 자, 그래서 계약상 잔금지급일 취득시기로 하는데 그때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해요. 근데 가로도 비출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시험에서 계약상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하나,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그럴듯하지만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자,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충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니은번 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작년에요. 계약 해제입니다. 니은번은 제목을 붙이는데 뭐라고 제목을 붙여놓냐면 계약 해제 제목을 동그라미 니은번인가요? 계약 해제의 경우 이렇게 계약 해제 제목을 붙여놓습니다. 계약 해제. 자, 이건 취득세 계약 해제에 관한 건데 작년에 제가 이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건데 안 나오고 있다고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건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그랬었는데 역시 이제 나왔습니다.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 해제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간에 니은번 봅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자, 다만 니은번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대시 끊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요건이고 이게 포인트예요. 대시 끊고 반드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자, 끊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 끊고요.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답니다. 쫙 밑줄인데 하여튼 무슨 얘기냐. 등기 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는데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되느냐. 화해조서, 인락조서. 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하고 공정증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하고 행정안전물 영어로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60일이네? 뭐 그러니까 어려울 건 없고 어떤 간에 이런 화해조서 같은 인락조서, 공정증서 같은 이런 서류에 의해서 계약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OX 얘기해 보세요. 등기가 해당 취득 물건에 대해서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요. OX요. 아유, 대답하려다 갑자기 망설이지나? 오, 맞습니다. 제가 반대를 얘기한 거예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 계약 해제했어야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맨날 이 얘기를 했었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나왔었잖아요. 자,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요거를 물어봤었어요. 여러분,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우리 취득세 뒤에 어디로 가시냐면요. 문제 쭉 뒤로 갑니다. 취득세 문제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물론 이제 기출문제 특강 오늘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로 봅니다. 111페이지 아닌데? 111페이지 아닌데. 111페이지가 아니라 자, 28회가 눈이 지금 어릿어릿해가지고 111페이지가 아닙니다. 그 1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14페이지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일단 4번 지문만 보세요. 4번 지문만.
4번 질문. 무상승계 취득한, 자, 유상승이나 무상승계나 똑같아요. 이따가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등록한 후 화해조서, 인락조서에 의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지는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거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등기했는데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O, X요. X입니다. 제가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 작년에 모의고사 제가 전국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또 평상시에 수업할 때 OX로 계속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맞출 수 있었던 그런 저한테 수업 배운 분들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시 79페이지로 옵니다. 자, 니은번 계약 해제. 이제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가 되는 경우. 원칙은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계약상 잔금지급인데 고개를 한번 드세요. 졸려서 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아까 첫 시간에 강의할 때는 막 졸렸는데 이제 졸음이 깨가지고 저는 다 깼는데 아직도 졸려하는 분들인데. 자, 고개 드시고 자, 보시면은 제가 기초입문 과정 때는 겁나게 빠른다는 얘기는 해드린 것 같고 겁나게 빠른다는 얘기를 해드린 것 같고 자, 또 안 한 얘기가 뭐가 있나요? 준비한 제가 가방에 항상 뭐냐면 여러분들이 졸릴 때 하려고 금주의 유머 있잖아요. 그 유머 각종 그동안 자료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수집한 거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이건 좀 재미나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거 어떤 분들은 좀 야한 얘기 좀 해서 그러는데 참네. 그런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 또 뭐 수업 시간에 또 뭐 했다는 둥 뭐 이러면서 이러려고. 그래서 저희가 절대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 얘기, 지역 감정 들어간 얘기, 그다음에 야한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빼면 있잖아요. 사실 웃긴 얘기가 많지가 않아요. 진짜. 약간 야한 얘기가 들어가야지 재미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빼면 재미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재미난 거, 내가 딱 봤을 때 좀 웃긴 거, 그런 것들만 모은 게 지금 가방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졸려하는 거 막 힘들어 하신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그거 싹 제가 이제 어떤 건지 목록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나씩 읊어드리거든요. 예. 자. 오늘은 지금은 이제 수업 끝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틀렸고 제가 다음에 또 그런 거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가방에 갖고 다니는 게 이만큼 갖고 다녀요. 진짜로 복사물. 그거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 일단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가 되는 경우. 지난 수라는 제가 판사하면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그냥 보면서 합니다. 지금. 자, 원칙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인데 잔금지급일, 자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기억번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의 동그라미요. 그렇잖아요.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제가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데 계약서상으로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은 예를 들어서 3월 10일이었는데 3월 10일. 근데 실제로는 3월 20일 날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자, 공무원들이 다 기록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월 20일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서 상관없이. 그렇죠? 그다음에 니은번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요. 수입 신고 필증에 의해서 다 입증이 됩니다. 잔금은 실제 지급한 날이.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요. 경매는 안 되나요? 경매도 포함입니다.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자, 공매대금 경락대금 납부한 날 법원에 다 기록 남아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잔금지급 입증이 됩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판의 동그라미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이 된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잔금지급이 입증되면. 자, 그런데 다만 밑줄입니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판결문의 범위에서 제외하니까. 얘네들은 잔금지급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기초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 자,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판사가 조종하는 절차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잔금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서 화해 조소상으로 잔금지급일이 입증될 때는 그 화해조서상으로 잔금지급이 입증되는 날을 즉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갑니다. 하여튼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객관성 없습니다. 미음번, 법인 장부 등에 있어 취득가에 입증되는 취득, 법의 동그라미요.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때, 그래서 법인 장부에 의해서 증명되는 취득, 거기다가 여러분이 법인 장부에 증명되는 취득, 그 끝에다가 시험에서는 법인 장부로 잔금지율이 증명되는 경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법인과의 거래로 어떤 것을 취득했다. 법인 간에 A법인과 B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이렇게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나오면 그 법인의 법인 장부로 입증된다고 봐서 자, 잔금 지급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한다?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시효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글 짧다서 보니까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시효하는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외운다고요? 국수공판법 이렇게 외웁니다. 자, 국수공판법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시효합니다. 다시 거기 보충 내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중간에 그 상단에 보충 내용 가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요게 한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좀 생략됐지만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다고 본 적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관계당국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객관성이 있다고 봐서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인데 어떤 때는 계약서를 보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어떤 때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헷갈린다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어도 취득 시는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급을 취득 시로 합니다. 시험에서는 뻔해요. 개인 간 부동산을 유상승계에 취득하는 경우 단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임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시로 한다. O, X, X입니다. 언제다?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사실상 잔금지급은 어느 경우만? 국수, 공판, 법의 경우만 사실상 잔금지급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서 80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3번 연부 취득의 경우입니다. 보충 내용에 연부 취득이 뭔지 나와 있고 기초교육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부 취득이란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경식을 갖추고 일시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부를 취득하는 경우 자 밑줄입니다. 연부를 취득하는 것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하고 면세점 정되는 경우 제외하고 밑줄입니다.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밑줄 쫙이요. 계약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자,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연부 취득의 경우 어떤 사람들이 연부 거래를 하면 되게 연부 거래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연부 거래를 한다 부동산을 그러면 500만 원, 5천만 원, 5억짜리 거래하면서 뭐 10몇 년에 걸쳐서 5년 이상에 걸쳐서 2년 이상에 걸쳐서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속 터져 죽지. 무슨 500만 원, 5천만 원짜리 5억짜리 거래하면서 연부거래 하겠습니까? 대개 연부거래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되게 뭐 그런 거래를 하면서 여러분들 보통 흔히 거래하면서 무슨 연부거래 하겠습니까? 그런데 500억, 5천억짜리 거래 같은 거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는데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걸 거래한다 그러면 연부거래 자 이런 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하려면 자 그 벅차잖아요. 대금 지급이. 그러니까 되게 연부거래를 합니다. 자 보세요.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인데 5년의 기간에 걸쳐서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계약서상으로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 날은 만약에 3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3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졌다 그러면 자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연부금이 지급된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60일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때 취득세는 계약서상으로 첫 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자 그러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매회 지급되는 이 사실상 실제 지급된 사실상 연부금액 요 연부금액 여기서는 8억 원 요 사실상 연부금액 요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가지고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이때부터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그 다음 연도는 또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날을 취득시로 해서 이때부터 요해 지급된 연부금을 과세 표준에서 계산하고 신고납부합니다. 다시요.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시는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자 취득시로 합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일 취득시로 하고 그 다음에 매회 지급 때는 어떤 거요? 매회 지급 때는 이 사실상 연부금액 계약상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부취득.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함으로 인해서 또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그러면요.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율하면 취득세 목돈 나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5년 동안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죠? 취득세 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연부취득,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거기다 사실상에다가 대입구리 땡냐해서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계약상 X,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바꿔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등기등록일 취득시로 하는 경우 지금까지 본 위 동그라미 1, 2, 3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야. 자, 그러면 아까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요. 잘 보세요. 개인 간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 간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OX요. 개인 간 부동산을 매매해서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사실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OX요. 오, 맞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OX요. 다시요.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OX요. 맞습니다. 자, 아까 국수 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질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질이 빠르면 사실상 잔금질이고. 그러니까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런 응용력을 가져야 돼. 그럼 아까는 어떻게 맞히셨어요? 자,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를 봅니다. 원칙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밑줄입니다. 계약일이요. 자,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을 취득시로 하는데요.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인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다.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여는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증여는 낙성분류식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계약인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야, 넌 하는 일이 맨날 그 모양이냐? 너 사업 실패해가지고 요새 빌빌대고 있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가 돈 남아줘서 그러는데 한 1,000만 원 줄까? 상대방이. 됐다 임마. 그럼 나는 증여 청약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뭐 한 거예요? 거절했잖아요. 증여는 계약 불성립합니다. 친구야, 너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진짜 내가 힘들 때 옛날에 도와줬는데 내가 너만큼 못 도와주고 그래서 미안한데 요거밖에 말을 못했어. 힘내라 친구야.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고마워 친구야. 그럼 뭐 한 거예요? 증여 승낙한 거잖아요. 증여는 이렇게 뭐라고요? 계약이고 그 증여 계약한 날을 취득일시기로 합니다. 증여 계약일을. 왜 이렇게 빠르게 증여 계약한 날을 증여는 취득시로 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마음은 갈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내 전 재산을 어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하룻밤만 잡으세요. 전 재산은 좀 많은 것 같고 반만 할까? 반만 하겠습니다. 하룻밤만 잡으세요. 반에 반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자식들이 알아보세요. 이 계약 다 무효야 이러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치매가 와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는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계약일입니다. 원칙 증여 계약일입니다. 가로 안에 봅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상속은 어느 때? 상속개시. 유증은 어느 때? 유증개시. 유증개시라는 게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를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줘라 이거니까. 그래서 유증개시, 상속개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 니은번
계약 해제라고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계약 해제요. 아까 본 거예요. 계약 해제. 자,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시 끊습니다. 이거 포인트라고 그랬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끊고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된 때는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밑줄 쫙이고요. 그래서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아까 시험에 나왔던 것이 작년에 등기한 후 등기한 후 계약이 해제가 되고 해진 사실이 60일 내에 그리고 해진 사실이 화해조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X잖아요. 등기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작년에 제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이게 옛날에는 유상승계취득과 무상승계취득의 계약 해제 내용이 달랐어요. 옛날에는 무상취득은 등기가 됐더라도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되면 취득한을 보지 않았었는데 이게 지금처럼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나올 건데 안 나온다 막 그랬었는데 작년에 나온 거고요. 예외를 봅니다. 계약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언제라고요?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계약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일이에요. 자, 이렇게 3번 건축물 건축의 경우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을 건축해서 취득할 때는 어떨 취득 실현하느냐? 밑줄입니다.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에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자, 양도국세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내주는 날 같은 날입니다. 하여튼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임시 사용승인을 말하고요. 이것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입니다. 계속 밑줄이요. 중 비교해서 어떻게 한다? 빠른 날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인데 사실상 사용일이 빠르면 그 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밑줄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동그라미 2번만 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까지만. 다만 도시개발법이나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입니다.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일반적인 건축물 건축한 경우고요. 동그라미 2번은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건축했을 때입니다. 주택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정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환지 방식할 때는 소유권 이전 방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이 빠르면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나중에 이거 이제 시험에 작년에도 정답지로 나왔었지만 취득시 문제에서 작년에 제가 그랬어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문제에서 환지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실 나오면 무조건 뭐? 다음 날 이거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서 이걸 바꾼다 그러면 뭘 바꾸겠어요? 환지처분 공고일 이렇게 다음 날을 쏙 빼겠지. 그래서 작년에요 제가 출제하는 문제나 막 그런 거에 보면 그렇게 출제한 문제들이 있어요. 환지처분 공고일이다 이렇게 다음 날 쏙 빼가지고. 그래서 항상 막판 시험장 가기 전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마지막 강의할 때도 제가 파이널 강의할 때도 요거 작년 자료에 보면 요게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다음 날 요거 쏙 빼가지고 문제 한 게 있다고요. 예? 문제 마지막 파이널 저기서. 그래서 당연히 저한테 배운 분들은 그래서 어떤 수험생분은 지문이 길어가지고요 틀렸어요. 뭐 지문이 길어가지고 뭐 어려웠어요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 문제 보면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요거 쏙 제 음성이 들리면서 진짜요 제 음성이 들리면서 요 다음 날 요거 쏙 빠진 게 딱 해가지고 다 골랐다 이렇게 한 분이 실제로 또 있었고요. 저 우리 모임에 진짜 그래가지고 요 다음 날 요거 이런 식으로 자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미 나왔으니까 뭐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포인트라는 거. 다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방식 할 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요거 빠지면 틀리다는 거. 됐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고 과세표준입니다.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과세표준까지 보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기초 우리가 기초 이론 때는 4회 네 번째 강의가 여기까지였는데 이제 3회 강의하니까 이렇게 되네. 벌써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제 다 왔는데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빠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과세표준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세율 무조건 나오는데 3, 4월 과정에서 세율을 제가 5월 달에는 배경적인 설명 다 했다는 전제에서 세율은 그냥 암기 방법 했던 거로만 그냥 이렇게 복습합니다. 핵심 요약 때는 3, 4월 과정에 처음으로 각 세목별로 세율을 자세히 공부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이제 3, 4월 과정에는 세율이 취득세 특히 세율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2010년도
취득세, 등록세 있었던 게 짬뽕되면서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배경적인 것을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지를 배경적인 히스토리를 쫙 설명을 해요. 3, 4월 과정에. 그리고 암기까지 소개해드려요. 암기까지 스토리텔링으로 다음 주에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수업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세율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혼자서 공부할 때는 헷갈리고 막 헷갈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주에 저 강의를 듣고 왜 이렇게 됐는지 배경적인 걸 이해하고 암기를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길 바라고. 집에 가려고요? 복습은 하고 가야지. 아직 시간 안 됐어요, 여러분들. 복습은 하고 가야지. 오늘 배운 걸 빨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납세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납세의무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취소예요. 철회 취소예요.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가 납세의무 소멸사입니다.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럴 때 납세의무 소멸사유 아닌 거요. 납세에 대해 사망 아니라고 그랬죠? 죽었다고 보증이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부가권의 철회. 거기서 보냈다가 걷어들여서 다시 주소 확인해서 보내는 철회, 소멸사 아니고 철회.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었는데 B법인이 합쳐져 무조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승계가 됩니다. 법인 합병도 소멸사유 아니고요. 작년에 이걸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정해놨는데 저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고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해서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고 또 제척기간,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나 일반적인 지방세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 5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증여세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었어요? 15년, 15년, 10년입니다. 이렇게 높이로 이렇게 입에서 툭 튀어나게 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 버려요. 15년, 15년, 10년. 사기쳤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몇 년? 15년. 무신고 몇 년? 15년. 15년, 10년이니까 무신고 15년. 기타 몇 년? 10년입니다. 15년, 15년, 10년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멸시효.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 5년입니다. 지방세는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몇 년? 5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합니다. 5억 원 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데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몇 년?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런 거. 취득세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죠? 취득세? 자, 현황 부과하고요. 취득세. 자,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하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뭐합니까? 비과세입니다. 믿고 맡은 것 뿐이니까 신탁계약 종류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신탁계약 종류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은 어떻게 합니까? 비과세입니다. 과세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 뿐이니까. 근데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새로운 위탁자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취득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부동산 임차권.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간주 취득령으로 나눠지고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무상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 4가지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차량기,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그 다음에 이런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지방세법상 의지에 간주해서 과세되는 경우가 있죠. 토지 지목병 경우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액의 증가를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또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과점주주, 비상장법인의 유가신고원에 상장한 법인 안 되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주일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를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가 됐을 때 과점주주가 그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게 아니라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그죠? 그럴 때 다만 법인 설립 시에 40%였다가 20% 추가 취득해서 60% 되는 경우에 최초 법인 설립 시의 주식 취득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자, 과점주가 된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20%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을 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 40이었다가 20% 추가 취득이 60% 됐을 때 몇 프로? 60%.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전부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 60%에서 10%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습니다.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 10%.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한다. 오늘 요까지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그러면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 사실상 취득자고 차기 양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주된 상속자입니다. 그렇죠? 아니고 누구?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조작설비,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와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우리 가방 꼭 끌어안고 있는 그대는 명품 가방인가 보다. 그 명품 명품 가방 그거 그냥 비 올 때 그냥 저 싼 가방은 이렇게 쓴다며. 자, 명품 가방은 비 올 때 비 맞고 이런다며. 명품 가방 꼭 끌어안고 있고 계시는데. 자, 기초과정 그도 들으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복습 좀. 자, 봅니다. 그래서 까먹었잖아. 건축물의 조작설비,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그저부 취득자가 이유자가 가설한 경우에 자, 주체그저부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돼요? 가설한 자가 납세무자예요? 주체그저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누가 납세무자? 주체그저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무자지 가설한 자 X입니다. 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수입할 때 수입하는 자예요? 대여시설 이용자예요? 수입하는 자. 그 다음에 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 아니고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전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하거나 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해서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렇게 대관계 입증될 때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삼형제 생각해보세요. 마음착한 큰형님. 자, 상속재산이 협의해서 분할이 됐다가 나중에 재분할되는 경우에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물론 이건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안내 이런 재분할이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까지요. 자, 취득세 또 납세무자에서요. 요 정도 보시고 취득 시기 부담부 증여는 다음에 할게요. 다시 또. 그다음에 취득세 취득 시는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다? 계약상 잔금질이에요. 명시가 안 됐다. 계약상 잔금질이. 그러면 취득 시는 언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자,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 국수, 공판, 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자,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합니다.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객관성 없고요.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세 상 취득시는 원칙 계약상 연부금 지불입니다. 그렇죠?
아니고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지급일이고. 자, 그 다음에 무상취득, 증여 같은 무상취득 원칙 언제다? 계약일.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 자,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유상승계취득이든 무상승계취득이든 계약 해제 라스트입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며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수동으로 입증되면 취득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줘. 근데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신축했을 때는 건축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아직 낯설죠?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입니다.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근데 그 전에 임시 사용하거나 사실상 사용하면 언제고? 그날이고.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이고. 자, 무허가 건축물은 뭐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은 소유권이 정보실, 환시성 공고일 나올 동안 항상 어떻게 된다? 다음 날을 취득시로 한다는 거. 다음 날. 됐습니다. 여러분 잘하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아, 근데 한 가지 죄송한 게 화이트데이 내가 어제 밤에 그 늦게 집에 오면서 사탕을 사온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그냥 입으로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다음 주에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